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보호구역 채널로 사연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함께 읽어보고 또 조금 조언을 드릴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읽게 되는 사연의 내용을 듣고 이게 내 얘기다, 아니면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연에 관련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내가 이런 내용의 잘못된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일단 이 사연을 먼저 읽어보고 양쪽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연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문제가 크게 생긴 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현재 친한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조금 확인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제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있던 일을 알고 난 뒤에 생겼습니다. 올해 학기 초에 친한 친구 한 명이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었는데요. 제 얼굴이 합성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이상하게 합성한 사진, 그리고 야한 사진에 제 얼굴만 합성한 사진 등 누가 봐도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들이 잔뜩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작년부터 남자애들이 제 얼굴을 이런 식으로 합성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로 제가 하고 다닌 것처럼 막 합성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그런 사진들을 돌려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와서 이제 저와 별로 친하지도 않던 여자친구들까지 제 험담을 하고 익명 앱에서 저보고 까졌다, 쓰레기다 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이 다른 곳에는 퍼지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합성이라고 하지만 이미 합성 사진을 보고 제 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연을 보낸 친구는 여학생인 것으로 일단은 보이기는 해요.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여학생이 지금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들이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또 그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친구가 하지도 않은 말, 그 말의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이 사연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사연의 내용으로 조금 추측을 해보건대 이 여학생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욕하는 말들, 또는 뭐 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합성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남학생들의 이 행동, 이게 과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인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행동을 한 남학생들 중에 일부가 만약에 이 우리 청소년 보호구역 채널을 보고 있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빨리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 그곳에 국한해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이 합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만 활용해서 집에서도 굉장히 좀 정교한 형태로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봐서는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는 우리 학생들이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뭐 진짜 뭐 간단하게 얼마 들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합성된 사진을 받아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인 경우에도 지인의 얼굴과 뭐 소위 말하는 야한 동영상의 일부 화면을 캡처한 것을 합성해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촬영된 영상인 거나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간직 보관하고 있거나 이거를 유포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입법의 미비사항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법령들이 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 특별히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14조에 의해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이런 것들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남학생들의 행위는 범죄 행위이고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여학생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유포를 한 남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진이 어디까지 퍼져 있고 어디까지 퍼지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일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증거를 조금 명확하게 수집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집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사연을 보내준 여학생에게 그 사진을 보내준 친구가 있잖아요. 보여준 친구. 그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조금 잘 보관을 해 놓으시고, 두 번째,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는 누구한테 사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는 또 누구한테 사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용히 확인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남학생들 사이에서 돌았을 테니까 이 남학생들 중에 누구한테 이걸 받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먼저 부모님께 상의를, 이런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전혀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학생이 잘못하거나 이 사연을 준 여학생이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만 입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빨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폭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선생님께 이 남학생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떤 남학생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 누구누구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선생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 핸드폰이라든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수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학교에서 경찰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개시될 텐데, 그 경찰에다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도 경찰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핸드폰의 그 사진, 그 다음에 각 핸드폰 이런 것들을 수거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미 제출받는 형태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1번이에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이제 앱상이나 이런 데 퍼져나가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말이 한번 퍼져나가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에스크나 이런 데서 이게 말이 퍼져나가면 사실 그걸 주워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경고를 주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크 앱에서 얘기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좀 확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임의로 우리 여학생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폭위 선생님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만약에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합성을 한 사진 한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사진을 합성했거나 그런 합성을 요청한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적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절대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그걸 유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 그러면 절대 받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피해 학생이 내가 그런 사진을 합성했거나 찍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피해 학생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피해 학생에게 확실하게 피해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피해 학생이나 이런 가해 학생을 이제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조금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임의로 나서서 뭔가 사건을 처리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또 반대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신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범죄 행위라는 점을 조금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로 적발이 돼서 학폭이나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법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게 우리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의뢰한 상태다, 이런 친구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나는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내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빌려줬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진은 얼마든지 유포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게 유포되고, 그 유포되면 그게 평생 그 피해 학생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어서 진지한 그 설명들로 채워졌는데, 우리 학생들 그만큼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도 있고 자주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면 이제 영상 아래 나가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 사연이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남겨주면 저희가 적절히 도움을 드리거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건강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